김민경의 이민 토크. 안녕하세요. 오늘 김민경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E2 비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최근에 소액 투자 비자 혹은 사업 비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사업체에 30만 불 정도만 투자하면 사업 소득으로 미국에서 생활하실 수 있고 또 미국 내 체류도 가능한 E2 비자인데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E2 비자는 사업을 통해서 본인의 소득을 창출하실 수도 있고요. 동반 자녀는 영주권자하고 동일하게 공립학교에 무료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배우자분도 워크퍼밋을 받아서 미국 내에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주권은 아니지만 영주권에 준하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어서 최근에 인기가 아주 많은데요. 올해 이제 코비드-19로 인해서 미국 비자 발급이 이제 중단됐던 그때를 제외하고는 월 평균 한 200분 정도가 E2로 이제 미국에 출국을 하신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국내에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요, 원래는 이제 저희가 이민이나 이런 그 비자의 청원을 미국에 있는 이민국에 넣는데 E2 비자는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 이제 청원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미 대사관에 심지어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을 하는 방식이어가지고 이민국 심사를 오래 기다려야 되는 다른 비자하고는 다르게 조금 신속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류를 준비하시고 몇 개월 안에 신청자랑 동반 가족 모두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출국을 하실 수가 있어가지고요.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취업이민 비자 같은 경우는 국가별로 쿼터가 있는데요. 이 E2 비자는 쿼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에게는 아주 이제 매력적인 그런 비자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인기 있는 이유를 확실히 알겠네요. 네. 그러면 이 E2 비자는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자격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투자자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투자자는 개인이나 동업자, 법인 사업체의 형태로 미국과 통상조약 국가의 국적을 소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통상조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자이기 때문에 국적이 좀 중요하고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신 분들은 물론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업체의 경우에는 이 사업체의 50% 이상의 이제 지분을 조약국 국민이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통상조약국가에 속하는 이중국적 소유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통상조약국가 시민이라고 할지라도 미국 영주권자는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금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투자금의 경우 이민법에 의해서 얼마라고 딱 지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근데 이 투자금이 상당해야 된다고 나오고 있고요. 취소가 불가피하게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이 투자는 사업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도여야 된다고 이민법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외관계 업무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사들이 참고하는 그런 이제 가이드라인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투자 같은 경우는 소량의 투자는 허용되지 않는데 이 사업체는 투자자와 투자자 가족이 이제 생계 유지를 위한 금액보다 현저히 높은 수익을 발생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청 당시에는 높은 수익이 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미래에 현저한 경제적 기여가 가능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거를 증빙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에 이제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투기나 휴면 상태의 사업에 투자를 하는 거는 이런 조건에 부합을 하지 않고요. 예를 든다면 은행 계좌에 투자를 하지 않은 상태로 예금을 해놓은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개발되지 않은 부동산의 소유권 같은 거는 여기서 말하는 투자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투자 금액을 관리를 해야 되고요. 상업적으로 투자는 위험성이 있어야 합니다. 위험을 동반한 투자여야 하고요. 미국 이민 및 국적법과 미국 대외관계 업무 매뉴얼의 규정에 따르면 이 투자의 조건은 사업체의 투자 금액의 부분 또는 전체적 손실 가능성이 있는 이런 위험을 동반한 투자여야 됩니다. 또한 투자 사업체의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투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 점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한편으로는 본인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파견이 될 때 직원을 파견하면서 투자를 할 수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어떤 사업체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이제 자기의
설립을 한 자사를 설립을 하면서 자기네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에도 이 툴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자의 이제 미국 입국 목적이 투자 사업체의 발전이나 관리를 위해서 이 투자자가 아닌 피고용인의 형태 인플로이 같은 경우도 E2 비자를 사용해서 이제 미국에 체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기술이 있으셔야 되고요. 이 기술이 없으신 분들은 감독 관리직, 그 다음에 간부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신청인이 보유한 기술이 미국에 있는 사업에 꼭 필요하다는 부분, 그 이유, 그리고 신청인의 경험이 미국의 사업체에 필요한 이유, 이런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기술해서 비자 신청 시 제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미국의 이제 비移民비자 카테고리에서 모두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E2 비자는 비移民비자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신청인이 이 E2 비자 체류 자격이 종료되었을 때는 미국을 반드시 떠나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부분도 꼭 증빙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E2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이 E2 비자가 사실은 제출하는 서류가 본인의 비즈니스를 미국에서 한 3개월 정도를 운영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뭐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든지 아니면 고용에 관한 증빙 서류가 있은 다음에야 제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에 필요한 비자를 받기 위해서인데 사업을 좀 운영을 해야지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아이러니가 존재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조금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비자 인터뷰를 보시러 간 분한테 들었는데 한 4분쯤 인터뷰를 보시면 한 분만 비자를 받아오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자 인터뷰에서 잘 안 되신 분들의 케이스를 보면 이 비자 인터뷰가 대부분 이제 영사를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영사가 판단했을 때 사업 계획이 뚜렷하고 앞으로 그 비즈니스를 잘 운영을 할 만한 사람인지를 판단을 해서 이제 비자를 내주는데요. 그래서 본인이 미국에서 할 비즈니스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이 해당 비즈니스와 관련된 경력이 있는 부분도 이제 영사를 설득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인터뷰 트레이닝을 해주고 있지만 만약에 본인이 운영하실 사업체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거나 아니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본인이 갖고 있지 않으신 경우에는 인터뷰에 가셔서 영사를 설득하실 수가 없으면 비자를 못 받는 케이스들도 종종 저희가 접하게 됩니다. 네, 준비를 잘 하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E2 비자를 위해서 미국에 가서 사업할 수 있는 사업체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이제 맨하탄에 있는 챔피언 피자라고 피자 가게가 있는데요. 혹시 이제 미국에서 이 피자 가게를 운영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E2하고 연계해서 이 비자 받는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살짝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E2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관련해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국민이주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